시집 온 순간부터 너는 우리 집 가정부야.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토요일 아침 시댁 식구들은 호텔로 여행 갈 준비에 한창이었죠. 캐리어를 챙기고 수영복을 넣고 들뜬 목소리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5살 제 딸의 작은 인형을 캐리어에 살짝 넣으려던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인형을 바닥에 내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정부가 주인 따라 여행 가는 거 봤어? 7년. 7년 동안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온 집안을 돌봤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댁 눈치 보며 살았죠. 그 모든 일을 끝내고 나서야 제 직장으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호텔에서 일하면서 뭘 배우겠어? 거기서 하는 일이 청소나 하는 거 아니야? 시댁 식구들은 늘 저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남편마저도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참고 살았는지, 왜 제 진짜 배경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신나게 놀러간 바로 그 호텔에서 제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그날 오후 호텔 로비에 시어머니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 책임자 나오라고 해. 총책임자든 누구든 제일 높은 사람 당장 나와. 그때 그들 앞에 나타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사연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새벽 4시 반.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 민수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일어났죠. 부엌으로 나와 쌀을 씻고 밥솥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된장찌개 재료를 꺼내며 오늘 도시락 반찬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7시에는 시아버지가, 7시 반에는 남편이, 8시에는 시어머니가 일어나실 테니까요. 커피. 시아버지 김태식 씨가 거실로 나오시더니 딱 한마디만 던지셨습니다. 저는 익숙한 듯 커피포트를 켜고 아메리카노를 내렸습니다. 오늘도 일찍 출근하시네요, 아버님. 부장이 되면 더 바빠. 너는 몇 시에 출근하지? 9시까지 가면 됩니다. 그래도 편하네. 우리 회사는 8시 반까지인데. 대기업 부장이라는 자부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저 네, 아버님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시어머니 김명자 씨가 거실로 나오시자마자 TV 리모컨부터 찾으셨습니다. 아침 뉴스를 켜놓고는 제가 차려놓은 상을 보시더니 혀를 차셨죠. 국이 또 싱겁네. 며느리가 시댁 입맛도 못 맞추면서 무슨 호텔에서 일한다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내일은 더 신경 쓸게요. 그 작은 호텔에서 뭘 배우겠어. 청소나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 민수가 나왔지만 저를 돕기는커녕 핸드폰 차트만 들여다봤습니다. 어제 올라간 코인이 또 떨어졌네. 아, 짜증나. 여보, 아침 먹어요. 응. 아, 여보. 오늘 투자 모임 있어서 좀 늦을 거야. 투자 모임. 사실은 친구들과 술 마시는 자리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하지 않았죠. 제 5살 딸 하린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으로 왔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제 치맛자락을 잡았죠. 엄마. 하린아,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하린이가 할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지만 시어머니는 TV만 보실 뿐이었습니다. 딸이라 아쉽네. 너 신우임이라는 아들 낳았는데.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하린이가 들을까봐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모두가 출근하고 나간 뒤 저는 싱크대 앞에 홀로 섰습니다. 쌓인 그릇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죠.
이 집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가정부에 가까웠죠. 시댁 식구들은 아직도 제가 동네 작은 비즈니스 호텔 프런트에서 일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제 출근길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드시며 말씀을 꺼내셨죠. 이번에 임원 승진 대상자 명단이 나왔는데 부장 7년 차니까 나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여보, 당연하죠. 대한전자에서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또 있나요?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치시더니 은근슬쩍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대기업 월급이 있으니까 든든해. 서진이, 너는 그 작은 호텔에서 한 달에 얼마나 받니? 그냥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어머니, 먹고 살 정도? 그것 가지고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시누이 미라 좀 봐. 결혼하자마자 애 낳고 그것도 아들. 우리 집안대를 이을 손자를 낳았잖아. 마침 시누이 미라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2살배기 손자가 나타나자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지셨죠. 어머, 우리 강아지. 할머니 보고 싶었지?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애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그래, 그래. 역시 아들이 최고야. 대를 이을 손자가 있어야 집안이 든든하지. 제 옆에 앉은 할인이는 할머니의 그 말을 듣고도 그저 조용히 밥알을 새며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인이 머리를 쓰다듬자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보태셨어요. 딸은 커서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결국 아들이 부모 끝까지 챙기는 거지. 방금 전화 온 시누이도 시어머니에게는 딸인데 남편 민수는 이런 대화에는 관심도 없는 듯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아, 진짜. 어제 산 코인이 또 떨어졌네. 여보, 밥 먹으면서 그러지 말아요. 아니, 이번에는 진짜 오를 줄 알았는데. 다음 달에 대출금 갚아야 하는데 큰일이네.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또 대출 받았어요? 투자금 좀 더 넣으면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진짜야. 진짜라는 말을 들은 게 벌써 몇 번째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제 월급과 적금은 남편의 실패한 사업들, 치킨집,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지금의 코인 투자에 다 들어갔죠. 시아버지가 아들을 나무라는 척 한마디 하셨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신 차려야지. 서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아버지,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그래도 서진이가 호텔에서 일하니까 그나마 먹고 살지. 서진아, 고맙게 생각해. 단지 고맙게 생각하라니요. 제가 이 집 생활비를 거의 다 대고 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호텔이라고 해봤자 거기서 뭘 하겠어. 손님 받고 청소하고 그런 거 아니야? 저는 그저 네, 어머니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때 할인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나도 할머니한테 사랑받고 싶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 TV를 켜셨고 민수는 여전히 핸드폰만 봤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돈보다 중요한 건 체면과 허세였습니다. 대기업 부장, 아들, 손자. 그런 것들만 자랑거리였죠. 정작 이 집을 지탱하는 제 노동과 월급은 당연한 것, 하찮은 것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그저 아들이 아니라서 아쉬운 존재일 뿐이었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집안일을 마치고 저는 제 방 옷장 앞에 섰습니다. 평소에 입던 단정한 블라우스가 아닌 조금 다른 옷을 꺼내 들었죠. 고급스러운 감색 정장이었습니다. 어머,
오늘 어디 특별한 데 가니?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아, 오늘 호텔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대요. 너희 같은 작은 호텔에 무슨 중요한 손님?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시며 나가셨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옷깃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시아버지가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 어제 전무님이 나한테만 살짝 귀띔을 해주셨거든. 여보, 드디어 승진하시는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지. 시어머니가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임원 가족이 되는 거네. 미라한테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남편은 여전히 관심 없다는 듯 핸드폰만 봤습니다. 어제 밤새 코인 차트를 본 것인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할인이가 아빠 기다리거든요. 오늘은 투자 스터디 있어서 늦어. 미안. 투자 스터디. 술 마시는 모임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할인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저는 6개월 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을 지나쳐 큰 대로변으로 나왔죠. 가방 속에서 명찰 케이스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반짝이는 금색 글씨가 아침 햇살에 빛났어요. 그때 시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발표가 있을 거다. 해온 호텔이랑 제휴한다고 하더라. 직원 복지 차원에서 숙박 할인도 있다던데. 해온 호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곧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강남의 중심가에 도착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 외벽 그리고 꼭대기에 선명하게 새겨진 로고. 해온 호텔. 저는 그 건물을 잠시 올려다본 뒤 직원 출입구가 아닌 다른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비의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가볍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새벽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하던 그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15층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끝 큰 문 앞에 도착했죠.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일정 확인 좀 해볼까요? 한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VIP 고객 미팅이 있으시고 오후에는 대한전자 제휴 관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한전자. 시아버지 회사였죠. 그리고 이번 주말 대한전자 직원 가족 이벤트 당첨자 명단이 나왔는데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 명단을 받아들었습니다. 쭉 훑어보다가 한 이름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김태식 부장 가족 동반. 제 시아버지 성함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체크인 대비해서 객실 준비 철저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죠.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새벽 부엌 창문으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6개월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단순한 프런트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서진아, 저녁에 장 좀 봐와. 미라가 주말에 온다고 하니까 좀 푸짐하게 준비해. 네, 어머니. 그리고 청소도 깨끗이 해놔. 미라가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단순히 이직한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이유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시댁 식구들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그날 오후 대한전자 제휴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제휴로 대한전자 임직원 가족들에게 특별 할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주말 이벤트 당첨 가족들은 VIP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으시겠네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리한 요구나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직원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무리한 요구가 있으면 정중하게 거절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곧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평범한 며느리로 돌아가야 했죠. 장을 보고 집에 가서 저녁을 차리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하루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이곳으로 오게 될 테니까요. 그날 저녁 현관문이 평소보다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여보, 애들아, 다들 거실로 모여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들뜬 목소리였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도 TV를 끄고 궁금한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어. 우리 회사가 해온 호텔이랑 제휴를 맺었는데 직원 가족 숙박 이벤트를 했거든. 시아버지가 회사 봉투를 꺼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첨됐어. 이번 주말에 해온 호텔에서 1박 2일 무료 숙박이야. 어머, 정말요? 그 한강 보이는 특급 호텔?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지셨습니다. 그것도 한강뷰 패밀리룸 2개야. 완전 대박이지? 남편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와, 아버지 대단하시네요. 해온 호텔이면 하루 숙박비가 100만 원이 넘을 텐데. 그러게. 역시 대기업은 다르다니까. 바로 그때 시누이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신나서 받으셨죠. 미라야, 방금 아빠가 해온 호텔 숙박권 당첨됐대. 이번 주말이야. 스피커폰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대박. 엄마, 우리도 같이 가요. 이번 주말 마침 시간 되거든요. 그래. 같이 가자. 방이 2개니까 충분해. 우리 애도 호텔 수영장 엄청 좋아할 거예요. 아, 신난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출발하실 거예요? 토요일 아침 일찍. 체크인이 오후 3시니까 일찍 가서 호텔 구경도 하고. 시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서진아, 너도 호텔에서 일하니까 이런 데는 많이 가봤겠네? 아니요, 어머니. 저희 호텔은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라. 그래도 호텔은 호텔이잖아. 이번에 우리 따라와서 구경해 볼래?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자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에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 너가 집을 비우면 안 되겠다. 고양이 밥 줘야 하고 화초도 물 줘야 하고 그리고 토요일에 우리 집에 수도 검침 온다고 했잖아.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할인이는요? 할인이도 호텔 구경하면 좋아할 텐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가 뭘 알겠어. 그리고 미라 애도 있는데 시끄러워지면 곤란하잖아.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 민수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여보, 이번에는 우리 식구끼리 다녀올게. 다음에 또 기회 있겠지. 할인이가 제 옆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호텔이 뭐야? 여행 가서 자는 예쁜 집이야. 나도 가고 싶어. 그 작은 목소리를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 하셨습니다. 미라야,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와. 같이 출발하자. 전화 너머로 미라가 신나게 답했습니다. 네. 우리의 수영복도 챙겨야겠다. 아, 엄마, 혹시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안 될까요? 글쎄, 가서 한번 물어보자. 아빠가 대한전자 부장이라고 하면 뭐라도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해운 호텔. 제가 일하는 바로 그곳. 이번 주말 시댁 식구들이 그곳에 오게 될 거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서진아, 주말에 우리 없는 동안 집 잘 지켜.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네, 어머니.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는 맛있는 거 해놔. 호텔에서 좋은 거 먹고 오면 집밥이 맛없으면 짜증나잖아.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해온 호텔에 온다. 제가 그곳에서 일한다는 걸 모른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어. 호텔이 크니까.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해운 호텔. 그곳은 단순히 제가 일하는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내일 호텔 갈 생각에 들떠 있었죠. 거실에는 커다란 캐리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내일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호텔 가는 길에 차에서 먹을 것이라며 김밥을 싸달라고 하셨거든요. 엄마. 할인이가 제 옆에 와서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토끼 인형을 들고 있었죠. 왜 할인아? 나도 호텔 가고 싶어.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때 할인이가 거실로 가더니 열려있는 캐리어에 자기 토끼 인형을 살짝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자기 옷 한 벌을 꺼내왔어요. 예쁜 원피스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할인이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죠. 조심조심 캐리어에 넣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할인이가 놀라서 제 뒤로 숨었습니다. 서진아, 이거 뭐야? 애 옷을 왜 캐리어에 넣어? 아, 그게. 할인이가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진아, 우리가 놀러 가는 거 모르니?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할인이도 한 번쯤은 뭐? 너 정신 차려야겠다. 시어머니가 캐리어에서 할인이 옷과 인형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너는 우리 집 가정부잖아. 가정부가 주인 따라 호텔 가는 거 봤어?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가정부야, 가정부. 돈 벌어오고 집안일하는 가정부. 시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셨지만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들었죠. 서진아, 너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 회사 직원 가족 행사야. 넌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니잖아. 하지만 저도 가족인데. 가족? 진짜 가족은 피를 나눈 사이지. 넌 그냥 민수 와이프고 이 집 살림하는 사람이야.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뭐라고 좀 해봐요. 할인이라도.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드디어 한마디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에 저는 더 절망했죠. 근데 여보, 이번엔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미라 누나네도 있고 하니까 복잡하면 안 좋잖아. 시누이 미라가 때마침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으시며 스피커폰을 켰어요. 엄마, 내일 정말 기대돼요. 참, 혹시 서진이도 가요? 무슨 소리야? 걔는 집 봐야지. 아, 다행이다. 솔직히 서진이 오면 눈치 보여서 불편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호텔 직원들 상대하는 거나 익숙한 사람이 왜 손님으로 가겠어? 미라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요. 걔는 호텔 가서도 일하는 기분일 거예요. 청소나 정리 같은 거 하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시어머니도 함께 웃으셨습니다. 그래, 서진이는 여기서 집 청소나 하는 게 맞지. 할인이는 바닥에 떨어진 자기 옷과 인형을 조용히 주워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저는 할인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서진아, 내일 우리 나가고 나면 집 대청소해놔. 곰팡이 제거제로 욕실도 깨끗이 하고. 네, 어머니. 그리고 일요일 저녁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 한정식 코스처럼 해봐.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캐리어를 정리하시며 중얼거렸습니다. 호텔도 별거 아닌 데서 일하면서 뭘 그렇게 바라는지. 제 분수를 알아야지. 그날 밤 할인이를 재우며 속삭였습니다. 할인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나는 할머니한테 손녀가 아닌가 봐.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니야, 할인이는 엄마의 소중한 딸이야. 그럼 왜 나는 못 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안아줄 뿐이었죠. 새벽 2시,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해온 호텔 팸플릿을 집어들었어요. 최고의 서비스와 품격.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정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내일 해온 호텔에서는 저는 팸플릿을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토요일 아침은 여느 때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서진아, 김밥 다 쌌어? 물도 챙겨. 커피도 보온병에 담아줘. 아, 그리고 우리 없는 동안 전화 오면 잘 받아둬. 시댁 식구들은 짐을 챙기느라 부산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죠. 서진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넌 이 집 가정부야. 가정부답게 집 잘 지켜. 네, 어머니.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할인이의 손을 잡고 창가로 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탄 차가 멀어져 가는 걸 지켜봤죠. 토요일 아침 10시, 시댁 식구들이 떠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주말 돌봄 교실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인이는 헤어질 때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오늘 일 가야 해? 응, 엄마 잠깐 일하고 올게. 저녁엔 같이 맛있는 거 먹자. 할머니는 호텔 가고, 엄마는 일 가고, 나만 혼자야.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안방 옷장 깊은 곳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꺼내지 않는 옷들이 걸려 있었죠. 남색 정장,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고급스러운 구두. 시어머니가 가정부라고 부르는 저의 또 다른 옷들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올려 묶었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던 그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길로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을 지나쳐 대로변으로 나왔죠. 토요일 오전의 강남은 평일보다 한산했습니다. 곧 눈앞에 높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건물 꼭대기에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해운 호텔. 정문이 아닌 옆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저를 보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저도 가볍게 고개 숙여 답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토요일인데도 호텔은 분주했어요. 주말이 더 바쁜 곳이 호텔이니까요. 제가 도착한 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한 사무실 문을 열었죠. 아, 오셨어요. 김 실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오늘 주요 체크인 예정 목록입니다.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한 이름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대한전자 김태식 부장. 가족 3인 추가 김미라 가족 3인. 제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이분들 오후 2시쯤 도착 예정이시네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면 됩니다. 무리한 요구가 있으면 정중하게 거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죠.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한강뷰였습니다. 참, 오늘 VIP 라운지 행사도 있죠? 네, 오후 4시부터입니다.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 그러실 필요까지는. 괜찮습니다. 주말인데 나왔으니 확인하고 가야죠.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시댁 식구들과 마주칠 가능성을 줄이려면 동선을 파악해둬야 했으니까요. 호텔 안을 둘러보며 직원들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프런트, 컨시어지, 레스토랑, 모든 곳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그때 프런트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예약은 했는데 왜 방을 못 주는 거예요? 한 손님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설명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예약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내가 분명히 예약했다니까. 직원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개입하기로 했죠.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다가가자 프런트 직원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쪽 고객님께서 예약 확인이 안 된다고. 저는 손님을 향해 정중히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몇 가지 확인 끝에 예약 날짜가 다음 주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오늘 묵으실 수 있도록 객실을 배정해 드렸죠.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해결해 주셔서. 손님이 만족스럽게 가신 후 프런트 직원이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괜찮아요. 주말에 바쁘시죠? 힘내세요.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반. 곧 시댁 식구들이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단순한 이직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진짜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특히 저를 가정부라고 부르는 시댁 식구들은 더더욱 모르겠죠.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서진아, 우리 지금 호텔 도착했어. 너는 출근했니? 네,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래, 퇴근하고 집에 가서 집 정리 잘 해두고. 우리 없다고 어지럽히지 말고.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로비 CCTV 화면이 보였죠. 시댁 식구들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하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남편 민수도 보였고 시누이 미라 가족도 함께였죠. 가정부의 가족들이 손님으로 온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저는 사무실에서 주말 운영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체크인이 몰려서
프런트가 많이 바쁩니다. 직원들이 좀 지쳐 보이네요. 주말은 항상 그렇죠. 잠시 후에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아, 그리고 회의실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해외 VIP 고객이신데 내일 체크아웃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다고. 제가 직접 가보죠. 회의실로 향하는 길, 복도에서 젊은 직원 한 명이 화장실 앞에서 눈물을 닦고 있는 걸 봤습니다. 프런트에서 일하는 신입 직원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직원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직원이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전에 한 손님이 제가 응대가 늦었다고 큰 소리를 치셨어요. 다른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이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호텔 직원이냐고. 어떤 손님이었죠? 중년 여성분이셨는데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안 된다고 하니까 화를 내셨어요. 남편분이 무슨 대기업 부장이라면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혹시 성함이 김씨 성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는 직원을 안심시켰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프런트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도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렸죠. 아니, 우리가 일반 손님이야? 대한전자에서 특별히 초대받아서 온 거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기둥 뒤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미라가 프런트 데스크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프런트 매니저가 진땀을 빼며 설명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주말이라 스위트룸이 모두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손님 취소시키면 되잖아. 시누이 미라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 융통성이 없네요. 우리 남편 회사만 해도 다 아는 회사인데 고작 호텔 알바 주제에. 시아버지와 시누이 미라, 남편, 그리고 제 남편 민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민망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죠. 주변에 다른 투숙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기 전에 먼저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실장님, 지금 프런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보고받았습니다. 대한전자 김 부장님, 가족이 스위트룸 업그레이드를 무리하게 요구하시는데 프런트 매니저에게 전해주세요. 규정대로 정중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저를 호출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프런트 쪽을 살펴봤습니다. 프런트 매니저가 다시 한번 설명을 시도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책임자 나오라고 해. 총지배인이든 뭐든 제일 높은 사람 데려와. 그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로 이런 상황이 오고 말았네요. 프런트 매니저가 당황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곧 김 실장에게 연락이 갈 것이고 김 실장은 저에게 보고할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잠시 후 예상대로 김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런트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손님이 계속 책임자를 찾으시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거울을 한번 보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니 결혼 생활 내내 숨겨온 비밀이 밝혀질 시간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가정부라고 불렸던 지난 시간들.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 집안일을 하던 날들. 할인이가 할머니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했던 그 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가 한눈에 들어왔죠. 프런트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시댁 식구들. 저는 곧은 자세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도 가정부도 아닌 이 호텔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프런트 직원들이 저를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직 시댁 식구들을 직접 보지 않고 프런트 매니저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프런트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서진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죠. 네, 어머니. 그런데 지금은 제가 며느리가 아닌 이 호텔의 직원으로서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누이 미라도 마찬가지였죠. 너가 왜 여기 있어? 너 다른 호텔 다닌다고.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먼저 무슨 일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프런트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쪽 고객님들께서 스위트룸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셨는데 오늘은 만실이고 예약하신 패밀리룸과 스위트룸의 비용 차이가 커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연극하는 거야? 연극이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 너 같은 게 감히 여기서 어머니라고 불러? 시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 집 며느리예요. 가정부처럼 집안일이나 하는 주제에 여기서 뭘 한다고 이러고 있는지. 주변 손님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든 사람들도 늘어났죠. 시누이가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서진이, 너 미쳤어? 호텔 알바라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기하는 거야? 시아버지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설명 좀 해봐. 남편 민수는 저를 보며 화를 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여기 있어? 그리고 이게 무슨 옷차림이야? 저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프런트 직원들을 돌아봤죠. 아까 울고 있던 신입 직원도 보였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직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프런트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가족 때문에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시댁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호텔의 직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여러분이 하신 행동은 명백한 직원 모독이며 영업 방해입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직원? 너 같은 게 무슨 직원이야? 가정부 주제에. 저는 이 호텔의 정식 직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김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 실장이 상황을 파악하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김 실장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여기 책임자야? 이 여자 당장 쫓아내. 우리 집 며느리가 여기서 직원인 척하고 있어. 김 실장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분들이 제 시댁 식구들입니다. 김 실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됐지? 이 여자는 우리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가정부야. 여기서 무슨 직원 행세야. 그때 시누이 미라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서진이, 너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너네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너 엄마도 작은 가게나 하는 주제에 딸이 이런 쇼를 하는 거 알면. 제가 신우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전화하셔도 됩니다. 어머니께서 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뭐, 너네 엄마가 여기 왜 와? 바로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미 와 있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임미정 회장님이 로비에 서 계셨죠. 사돈? 왜 여기? 시어머니가 당황해했습니다. 엄마는 차분하게 걸어오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실장, 상황 정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VIP 미팅룸으로 모시죠. 네, 회장님. 회장님? 시댁 식구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김 실장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사돈이 여기 회장님이라고요? 엄마가 담담하게 답하셨습니다. 네. 제가 해온 호텔 그룹의 회장 임미정입니다. 시아버지가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서진이는? 김 실장이 대신 답했습니다. 윤서진 총지배인님이십니다. 해온 호텔 서울점을 책임지고 계시죠. 총지배인. 그 단어가 로비에 울려 퍼지자 프런트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총지배인님.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신우이가 부축했죠. 엄마. 남편 민수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총지배인? 장모님이 회장? 저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네. 제가 6개월 전부터 이곳의 총지배인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가 이 호텔의 회장이시고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어머니가 저를 뭐라고 부르셨죠? 가정부라고 하셨잖아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를 가정부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손님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고 휴대폰으로 계속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VIP 미팅룸으로 가시죠. 더 이상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호텔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김 실장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죠.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VIP 미팅룸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죠. 특히 시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우이가 작은 목소리로 아주버님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야? 서진이가 총지배인이라니. 아주버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VIP 미팅룸에 도착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죠. 우리가 자리에 앉자 김 실장이 직원들에게 음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로비에서 있었던 일 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돈.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서진이인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엄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방금 전 로비에서 우리 집 가정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그리고 프런트 직원에게 하신 말씀들도 다 들었습니다. 대한전자 부장 가족인데 스위트룸도 못 주냐고 하셨다면서요. 시아버지가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지만 말리지도 않으셨죠. 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미라 언니.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며느리가 아닌
해온 호텔 총지배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제 모습에 당황한 것 같았죠. 첫째, 방금 전 로비에서의 행동은 명백한 영업 방해이자 직원 모독입니다. 특히 신입 직원을 울리신 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급히 부인했습니다. 제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호텔 직원이냐고 하셨죠. 둘째, 다른 손님 예약을 취소시키라는 요구는 다른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물어본 거잖아. 물어본 게 아니라 요구하셨죠. 주변 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제가 김 실장을 봤습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들었죠. 방금 전 상황이 SNS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부장 가족 호텔 갑질이라는 제목으로요. 시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SNS? 네. 영상도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남편 민수가 황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을 하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아버지, 진짜 올라왔어요. 실시간 검색어에도 시아버지가 핸드폰을 빼앗아 봤습니다. 이런, 회사 이름까지 나왔네. 엄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전자 회장님께 제가 직접 연락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거든요. 시어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사돈이 대한전자 회장을 안다고요? 해온 호텔은 여러 대기업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장들과도 교류가 있죠.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서진아, 너가 결정해.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일단 프런트 직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뭐, 내가 왜 직원한테 사과를. 어머니, 제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7년 동안 저를 가정부 취급하셨죠. 새벽마다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는 저를 당연하게 생각하셨고요. 그건 제 딸 할인이는 손녀 대접도 못 받았습니다. 손자가 아니라는 이유로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총지배인이니까 태도를 바꾸실 건가요? 서진아, 우리가 몰랐잖아. 미라가 변명했습니다. 몰랐으면 가정부 취급해도 되는 건가요? 제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민수 씨.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가 그를 민수 씨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7년 동안 당신 사업 자금은 다 제 월급에서 나갔죠. 치킨집, 온라인 쇼핑몰, 코인 투자까지. 여보,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있나요? 오늘도 로비에서 저보고 왜 여기 있냐고 화내셨죠.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프런트 직원에게 사과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서진아, 너무 하는 거 아니니? 시아버지가 체면을 생각해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SNS에서 대한전자 이미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시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덧붙였습니다. 사과를 하시면 여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시면 저희도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 대응이요? 호텔 측에서 정식으로 항의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직원 인권 침해는 저희가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이거든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도 미라를 봤죠. 결국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사과할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직원도 누군가의 딸이고 가족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주말 돌봄 교실이었죠. 여보세요? 아,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할인이를 데리러 가야 합니다. 서진아, 우리 얘기는? 시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프런트에 가서 사과하시면 됩니다. 김 실장이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제가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봐서 말했죠. 아, 그리고 하나 더. 뭐? 내일 체크아웃 하실 때 숙박비는 정상 요금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무료 이벤트 당첨이셨지만 호텔 규정 위반으로 취소됐거든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정부가 진상 고객님들을 공짜로 재워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미팅룸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미팅룸을 나왔습니다. 할인이 데리러 같이 가자. 오랜만에 손녀 얼굴도 보고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돌봄 교실에 도착하니 할인이가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우리 할인이 잘 놀았어?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옆에 있는 엄마를 봤습니다. 외할머니다. 우리 할인이 보고 싶었어. 엄마가 할인이를 안아주셨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할인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지금 할머니 있는 호텔 가는 거야? 응, 엄마가 일하는 곳이기도 해. 엄마가 거기서 일해? 응, 엄마가 거기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호텔에 도착하자 김 실장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 할인이 왔구나. 실장님이 과자 줄게. 잠깐 놀고 있을까? 김 실장이 할인이를 데리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엄마와 저는 프런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아직도 로비 한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고요. 사과 안 하신 건가요? 제가 김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네. 계속 거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시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시댁 쪽으로 걸어갔죠.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서진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과하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왜 직원한테 고개를 숙여? 내가 누군데? 시누이 미라도 거들었습니다. 서진이, 너 완전히 미쳤구나. 복수하려고 일부러 숨긴 거지? 우리 망신 주려고? 복수요? 제가 미라를 봤습니다. 언니가 저한테 한 말들 기억하세요? 서진이 오면 불편하다. 호텔 가서 청소나 하고 싶을 거다. 그런 말들이요. 그건 그냥이 아니었죠. 진심이었잖아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인데. 가족? 제가 남편을 봤습니다. 민수 씨가 저를 가족으로 대했나요? 7년 동안 제 월급으로 사업하다 망하기만 했으면서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건 오늘도 로비에서 저보고 왜 여기 있냐고 화냈잖아요. 제가 이 호텔 총지배인인 걸 알았다면 그랬을까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전무님. 시아버지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네, 지금 SNS에. 예.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은 시아버지가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 대한전자 이미지가. 엄마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계속 사과를 거부하시면 저희도 공식 입장문을 낼 수밖에 없어요. 공식 입장문? 대한전자 임직원 가족의 직원 인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요. 시어머니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대한전자에서 판단하실 일이죠. 제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아직 기회는 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됩니다. 진심?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시어머니가 끝까지 버텼습니다. 7년 동안 나를 가정부 취급한 것, 제 딸을 손녀로 인정 안 한 것, 오늘 직원들에게 갑질한 것, 하나도 잘못 없으세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 넌 우리 집에 시집 온 며느리고.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 며느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이혼할 겁니다. 폭탄 선언이었죠.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야? 들은 대로예요. 더 이상 민수 씨의 아내로 그 집에 가정부로 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너가 감히가 아니라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들이 계속 항의하셔서 로비가 너무 시끄럽다고. 주변을 보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든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고요. 엄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김 실장, 보안팀 부르세요. 네, 회장님. 시아버지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보안팀이요? 영업 방해 및 직원 인권 침해로 퇴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호텔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럴 수는 없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시죠. 보안 요원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시댁 식구들은 결국 짐을 챙겨 나가야 했습니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됐죠. 나가면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서진아, 넌 꼭 후회할 거야. 꼭.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엄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이제 새로 시작하자. 네, 엄마. 저는 프런트 직원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안도의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총지배인님.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강제 퇴실당한 후 저는 호텔 라운지로 갔습니다. 남편 민수가 따라왔죠.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이혼이라니 진짜야? 앉아요.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죠. 왜 나한테 숨겼어? 장모님이 호텔 회장이고 너가 총지배인이라는 걸. 부부 사이에 그것도 숨겨? 남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정말 사랑했어요. 그럼 왜? 엄마가 늘 말씀하셨어요. 돈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 그 다음엔 사람 이야기가 안 보인다고. 재산은 필요할 때 쓰는 거지 사람을 시험하라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숨겼어요. 당신이 저를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길 바랐으니까. 부잣집 딸이 아닌 그냥 윤서진이라는 사람으로 봐주길 원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달랐죠. 당신 가족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가정부로만 봤어요. 그리고 당신은, 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건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니까 뭐든 괜찮다고요? 저를 가정부라고 부르는 것도?
당신 딸을 손녀 취급 안 하는 것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7년 동안 당신 사업비는 다 제 월급에서 나갔어요. 치킨집 3천만 원, 온라인 쇼핑몰 5천만 원, 코인 투자로 날린 게 얼마예요? 그건 다 갚을게. 어떻게요? 또 제 월급으로?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엔 숨긴 걸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하지만 나중엔 일부러 안 했어요. 왜? 7년이 지나도 당신과 당신 가족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돈이 없는 며느리도 사람으로 대접 못하는 사람들이 부잣집 딸이라고 갑자기 잘해줄까요? 아니, 잘해준다고 그게 진심일까요? 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돈을 숨기니까 사람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이혼은 민수 씨, 제가 그를 민수 씨라고 부르자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오늘 로비에서 당신이 한 첫마디가 뭔지 기억해요? 왜 여기 있어? 였죠. 제가 총지배인인 걸 알았어도 그렇게 물었을까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가 벌어오는 돈과 제공하는 편의를 사랑한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나도 속았어. 나도 피해자라고. 뭘 속였다는 거예요? 부잣집 딸인 걸 숨긴 거.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어? 사업도 더 크게 했을 거고.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돈 얘기네요. 뭐, 제가 부잣집 딸이었으면 달랐을 거란 말이죠? 그럼 저라는 사람은요? 7년 동안 당신을 뒷바라지한 저는 뭐예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여보세요? 네,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이 오셨대요. 이혼 서류 준비됐다고. 여보, 제발. 할인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양육권 포기하시고 양육비는 그동안 제가 당신한테 쓴 돈 생각하면 안 받아도 되겠네요.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너무 한 건 당신들이에요. 7년 동안 저는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네, 엄마. 이제야 괜찮아질 것 같아요. 변호사 만나러 가니? 네. 할인이는 내가 봐줄게. 천천히 다녀와.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엄마가? 더 일찍 말렸어야 했는데. 너무 힘들게 살게 놔뒀네. 아니에요. 덕분에 확실히 알았어요. 돈이 없어도 사람답게 사는 사람과 돈만 보고 사는 사람의 차이를요.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너 꼭 후회할 거다. 우리 민수 없으면 너 같은 년이 어떻게 살겠어? 저는 답장했습니다. 해운 호텔 총지배인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 모두 차례로 차단했죠.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윤서진 총지배인님 오셨군요. 서류 다 준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제 재산은 결혼 전 재산이 대부분이고 결혼 후에는 오히려 제가 그쪽에 퍼준 게 더 많아요. 증거도 다 있고요. 그럼 오히려 되돌려 받으실 수도 필요 없어요. 그냥 깨끗이 끝내고 싶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생각했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새벽마다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고 무시당하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니 김 실장이 할인이와 함께 있었어요. 할인이가 저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외할머니가 아이스크림 사주셨어. 그래, 맛있었어? 응. 그런데 엄마,
우리 이제 아빠랑 안 살아? 아이는 역시 눈치가 빨랐습니다. 하리나, 엄마랑 둘이서 살래? 좋아. 친할머니는? 친할머니는 이제 안 만날 거야. 다행이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다행이다라는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총지배인님, 아까 그 가족분들 관련해서 SNS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대기업 부장 갑질 가족, 며느리는 호텔 총지배인 이런 제목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회사에서 곤란해지겠네요. 이미 대한전자에서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개인의 일탈. 회사는 빠르게 선을 그었네요. 그날 밤 할인이를 재우고 엄마와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네. 네, 엄마. 미안하면서도 다행이야.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엄마, 혹시 저 때문에 호텔에 피해가 가면. 무슨 소리야? 오히려 직원 보호하는 호텔로 이미지가 좋아졌어.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가정부가 아닌 윤서진으로 살아. 네, 엄마.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제 빛을 찾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인이가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7년.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에 결혼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었죠. 남편을 사랑했고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게 설렜습니다. 첫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긴장되지만 기대가 컸어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사랑받는 며느리가 될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첫 명절, 저 혼자 전을 부치며 울었던 기억. 시어머니는 TV를 보시고 시누이는 놀러 간다고 외출했었죠. 민수의 첫 사업 실패. 치킨집이 망했을 때 제 적금을 깨면서도 이번만 도와주자 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된 실패에도 저는 믿었어요. 언젠가는 성공하겠지. 그럼 인정받겠지. 할인이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의 첫마디.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처음 깨달았어야 했는데. 이 집에서 저와 제 딸은 영원히 이방인일 거라는 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안 자고 뭐해? 엄마도 안 주무셨네요. 너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서. 혼자 있지 말고 내려와. 저는 엄마의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따뜻한 차를 건네주셨어요. 후회해? 아니요. 오히려 왜 이제야 결정했나 싶어요. 사랑했으니까. 엄마의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민수를 사랑했어요. 그 집 가족도 내 가족이 될 거라 믿었고요. 근데 그들은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 네. 저는 그저 필요한 존재였을 뿐이었어요. 돈 벌어오고 집안일하고 아들 뒷바라지하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이제 깨달은 거야. 너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엄마, 너는 해온 호텔의 총지배인이야.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끄는 리더고. 무엇보다 엄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넌 할인이의 멋진 엄마야. 그 말에 뭔가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기업의 책임자였고 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엄마, 제가 왜 그렇게 참았을까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 희생하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 생각했겠지. 네. 하지만 서진아, 진짜 사랑은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새벽에 혼자 일어나 모든 걸 하는 저를 보고 미안해 했어야 했습니다. 진짜 남편이라면 아내가 자신의 사업 실패로 고생할 때 미안해하고 변했어야 했습니다.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혼자가 아니야. 나도 있고, 할인이도 있고, 그리고 엄마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호텔 로비가 보였죠. 저 직원들도 다 너의 편이야. 오늘 너가 그들을 지켜준 것처럼. 맞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진아, 하나 물어봐도 돼? 네, 엄마. 정말로 민수한테 미련 없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 라운지에서 남편이 한 말. 부잣집 딸인 줄 알았으면 다르게 했을 거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해줬습니다. 네, 없어요.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래, 그럼 됐어.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할인이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있는 그대로 말해. 엄마 아빠는 이제 따로 살지만 할인이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아빠를 그리워하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할인이는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그 집에서 자기가 환영받지 못했다는 걸. 아까 할인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행이다. 5살 아이도 느꼈던 거죠. 엄마, 저 한 가지 결심했어요. 뭐? 할인이는 절대 저처럼 키우지 않을 거예요. 자존감 높은 아이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키울 거예요. 그래, 그게 맞아. 새벽 4시. 평소라면 시댁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새벽은 없을 거예요. 저는 엄마와 함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야간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총지배인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총지배인. 그 호칭이 이제야 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가정부도 아닌 윤서진. 해온 호텔 총지배인 윤서진. 그게 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 4시 반에 일어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습관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할인이는 제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니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조용히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어요. 총지배인님, 일찍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긴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어제 그 영상이 계속 확산되면서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배인님 시아버지인 대한전자 김태식 부장님이 오늘 새벽 긴급 보직 해임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결국.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겠습니다. 할인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호텔로 출근했습니다. 호텔 입구에는 정말로 몇몇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윤서진 총지배인님, 한 말씀만. 가족 간 갑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들을 봤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해온 호텔의 총지배인으로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일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만. 저는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프런트 직원들이 저를 보고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론 대응은 내가 할게. 너는 호텔 운영에 집중해.
감사해요, 엄마. 그리고 서진아,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뭔데요? 이번 기회에 호텔 직원 보호 정책을 더 강화하자. 직원 인권 헌장 같은 걸 만들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고객도 우리 직원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명문화하는 거죠. 그래. 그리고 너 이름으로 발표해. 총지배인 윤서진의 이름으로. 그날 오후 저는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강당에 모인 직원들 앞에 섰죠. 여러분, 어제 있었던 일 모두 아실 겁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들은 제 가족이었습니다. 아니, 가족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술렁거림이 있었지만 곧 조용해졌죠. 저는 그들에게 7년간 가정부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죠.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의 동료였습니다. 몇몇 직원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호텔에 직원 인권 헌장을 도입합니다. 그 누구도 설령 VIP 고객이라도 우리를 모욕하거나 인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우리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킬 테니 여러분도 서로를 지켜주세요. 전 직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지배인님. 진짜 리더십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제 자리를 찾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민수가 서명한 짧은 메모도 있었습니다. 미안했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이제야 사과라니. 늦었죠.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그때 할인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외할머니랑 케이크 먹고 있어. 그래, 맛있어? 응. 엄마, 우리 이제 계속 여기 살 거야? 그래, 우리 새 집 구하자. 할인이 방도 예쁘게 꾸미고. 진짜? 야호! 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미소가 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온 호텔의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제 직장, 제 자리.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MBC 뉴스입니다. 윤서진 총지배인님과 인터뷰를. 죄송합니다. 인터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말씀만. 다만 하나만 전해주세요. 네. 모든 직장인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 앞만 보고 가자고. 과거는 과거고 이제 미래를 만들어갈 시간이라고. 윤서진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말이죠.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호텔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로비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죠.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시아버지죠.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세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습니다. 제가 지나가려 하자 시아버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회사에서 잘렸어. 퇴직금도 못 받게 생겼다고. 보안 직원들이 다가왔지만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5분만 드리죠. 라운지에 앉자마자 시아버지가 울먹였습니다. 서진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와서요? 회사에서 알아서 먼저 나가래. 거부하면 징계 해고라고. 30년 다닌 회사인데.
순간 측은한 마음이 들었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뭘 해드릴까요? 사돈. 아니, 회장님께 말 좀 해줘. 언론에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언론에 제보한 건 저희가 아니에요. 그날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죠. 그래도 너가 나서면. 왜 제가요? 시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잖아. 가족?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가족으로 대하신 적 있나요? 진짜 가족은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때 시어머니가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미라도 함께였죠. 여보, 여기서 뭐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 만족하냐? 우리 집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스스로 자초하신 일이죠. 미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우리 남편도 회사에서 잘릴 위기야. 너희 엄마가 뒤에서 손 쓴 거 아니야? 언니, 착각하지 마세요. 엄마는 그런 일에 관여 안 하세요. 언니 남편 회사가 알아서 판단한 거겠죠. 그래도 이건 너무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찰싹 뺨을 때렸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저는 뺨을 만지며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촬영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시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여러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이건 폭행입니다.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 너 같은 게 감히? 그때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변호사와 함께였죠. 방금 상황 다 봤습니다. 엄마가 차분하지만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폭행죄로 현장에서 체포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시어머니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았습니다. 사돈. 제가 순간 실수를. 사돈이 아닙니다. 우리 딸은 이혼했으니까요. 그리고 한 번 더 제 딸한테 그렇게 행동하시면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지배인님,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고만 하고 보내주세요. 단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끝까지 갈 겁니다. 시댁 식구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노려봤죠. 너 꼭 벌 받을 거야. 꼭? 하지만 그 저주는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대한전자 전 직원 부인, 호텔 로비서 며느리 폭행, 충격 영상 확산. 영상은 삽시간에 퍼졌고 댓글은 폭발했죠. 미쳤나? 남편 잘린 것도 모자라서 폭행까지? 저게 사람이야? 며느리한테 7년간 그렇게 했으면서. 딸은 대형 호텔 총지배인, 엄마는 회장인데 망한 시댁. 다음 날 시아버지는 결국 징계 해고됐습니다. 시누이 남편, 아주버님도 잦은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들렸죠. 저는 TV를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실장이 다가왔어요. 총지배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래도 뺨을.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때 할인이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유치원에서 그림 상 받았어. 정말? 우리 할인이 대단하네. 할인이를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뿌린 씨앗이 그대로 돌아온 것뿐이었죠. 그날 밤 민수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너와 할인이가 행복하길 바랄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인이와 함께 새집 인테리어 잡지를 봤죠. 엄마, 내 방은 분홍색으로 해줘. 그래, 할인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석 달 후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해온 호텔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벽이 아닌 해가 밝은 아침 8시였죠. 총지배인님, 좋은 아침입니다. 직원들의 밝은 인사를 받으며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프런트를 지날 때 그날 울었던 신입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총지배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수고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봄 풍경이 아름다웠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김 실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직원 인권 헌장 1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됐나요? 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호텔이 최고의 직장 1위로 선정됐어요. 정말요? 직원 만족도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총지배인님 덕분이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인이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님, 할인이가 오늘 학예회에서 상 받을 거예요. 꼭 오셨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가야죠. 몇 시예요? 11시요. 네,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김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11시에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할인이 학예회가 있어서. 그럼요, 다녀오세요. 저희가 잘 지키고 있을게요. 예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낮에 아이 행사에 가는 것. 학예회장에 도착하니 엄마도 와 계셨습니다. 우리 할인이 무슨 상 받는데? 모범상이래요. 무대에 오른 할인이가 상을 받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와 엄마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죠. 엄마, 외할머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학예회가 끝나고 할인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나 상 받았어. 우리 할인이 정말 대단해. 엄마, 우리 집에 이거 붙일 거야. 그래, 거실에 붙이자. 우리의 새 집.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공간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한 카페를 지나갔습니다. 안을 보니 민수가 있었어요. 알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연민도 없었어요. 그저 남이었죠. 호텔에 돌아오니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지배인님, 1주년 축하드려요. 직원 인권 헌장 1주년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1년 동안 우리 호텔은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직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정말 행복해. 왜? 엄마가 학예에 와줬잖아. 예전엔 못 왔는데. 마음이 찡했습니다. 앞으론 계속 갈 거야. 약속? 엄마 사랑해. 엄마도 할인이 사랑해. 석양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차단했던 번호를 바꿔서 보낸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우리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읽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단.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할인이를 재우고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오늘 나는 가정부였다. 새벽마다 일어나 온 집안을 돌보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해온 호텔의 총지배인 윤서진. 한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가정부도 아닌 오직 윤서진으로.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고
후회는 없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저는 당당하게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더 이상 새벽의 가정부가 아닌 빛나는 아침의 윤서진으로서 말이죠. 오늘 서진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년간 가정부 취급받던 며느리가 사실은 대형 호텔의 총지배인이었다는 이야기. 때로는 우리가 참고 사는 것만이 미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서진의 이러한 결정은 서진뿐만 아니라 서진의 어린 딸 하린이도 지킨 행동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서진이 너무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7년의 무시와 모욕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소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사연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